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연세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서성한 라인 중 두 번째 대학교인 성균관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부터 상위권 학생들에게 성균관대학교는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2025학년도야 한양대학교가 뒤집어 엎는 포지션이어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느낌이 강했지만 그 전까지는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듯이 매년 전형 구성이나 모집 인원 구성을 훅훅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전년도에 성균관대학교를 다수 합격시킨 고등학교가 그 다음 해에는 절반도 합격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마주하고는 하고요. 이래저래 서성한 라인 중에서는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학교일 뿐더러 모집 인원 규모를 고려했을 때 위아래로도 파급력을 아주 잘 전달하는 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오늘의 컨텐츠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고지가 되어 있고요. 2025학년도 당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자유전공 계열과 양자정보공학과 관련 사항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만 보면 2026학년도부터 새롭게 모집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2025학년도 당시 이미 모집을 진행한 전공이고 이미 합격한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2025학년도 입결 자료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루션 진행자들의 합불 상황을 봤을 때 성균관대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충원률 이슈가 마찬가지로 생겼던 것으로 석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응용 AI 융합학부 관련 사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에 진직에 적용이 된 사항이고 두 모집단이 모두 정원 외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만큼 석소장의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대다수의 분들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적당하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수시 모집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우선 기존에 고지가 나갔던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성에 따른 구분과 재정비가 이뤄졌는데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에서 면접이 있던 모집 단위들인 자유전공 계열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의예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글로벌 융합학부, 스포츠과학과 등을 학생부 종합 면접형 성균인재 전형으로 끌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깔끔합니다.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 융합형 탐구형 전형은 순수하게 서류 100% 평가로 학생부 종합 면접형 성균인재 과학인재 전형은 2단계 면접평가를 포함해서 전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에서 다룰 모집인원 자료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바로 아래에 자유전공 계열과 양자정보공학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학년도에 이미 적용이 되었던 상황인지라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사항인데 모집 단위별로 A군과 B군을 나누어서 교과별 반영 비율을 달리하는 식으로 전형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 중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A군과 기타 과목에 대항하는 B군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논술 우수 전형의 전형 분리 사항도 다루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래 모집 인원 자료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 내에서도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는 의도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문과 계열 모집 단위에도 논술 우수 수리형 전형 모집 인원을 5명씩 짜글짜글하게, 이과 계열 모집 단위에도 논술 우수 언어형 전형 모집 인원을 5명씩 짜글짜글하게 넣어놓고 문이과 통합교육에 따라 수험생 선택의 폭 확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허울 좋게 홍보하는 느낌이 강하므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 실기실적결의 전형에 대한 사항이나 정원의 모집 전형에 대한 사항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에 진작에 적용되었던 사항들이라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전형계획 최종공지 일자가 2025학년도 전형계획 최종공지 일자보다 빠른 학교 중 하나로서 이후에 2026학년도 전형계획이 소리소문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석소장의 느낌으로 반영될 사항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또 한 번 업데이트 한다고 해도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구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에서 뚝 떨어져서 학생부 종합 면접형 성균인재 전형으로 넘어가 버린 인원의 행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균관대학교 측에서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 내에서도 면접을 볼 모집 단위들은 꾸준히 면접을 봐왔던 상황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집 인원들을 그냥 전형 구분 겸 분할을 해놓은 상황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긴장해서
살피실 필요는 없습니다. 논술, 논술우수 전형의 경우 2026학년도에 들어와서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구분이 되기는 했지만 모집 인원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서 사실상 파급력이라고 할 것이 따로 없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가 비교 자료입니다. 이래저래 신설 아닌 신설 전형들이 많아서 가로로 길기는 하지만 확대해서 살펴보면은 성균관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 구조의 변화를 깔끔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주의해서 살피셔야 할 부분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인데 2025학년도까지는 모집 인원이 분배되어 있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분배되지 않는 혹은 2025학년도까지는 모집 인원이 분배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모집 인원이 분배된 모집 단위들을 의미하니까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2026학년도에 들어서 새롭게 모집을 시작하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5명, 의예과 10명, 건설환경공학부 15명도 있고 학생부 종합 융합형 전형 14명과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10명의 모집 인원을 모아서 2026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 면접형 성균인재 전형 24명으로 일원화된 글로벌 융합학부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글로벌 융합학부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좋든 싫든 2026학년도에는 면접을 봐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문과 모집 단위 중에서는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해서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으로 모집 인원이 넘어가 버린 한문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학과 등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논술 전형들 역시 인원 분배를 깔끔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속소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문과 계열 모집 단위에 짜글짜글, 이과 계열 모집 단위에 짜글짜글하게 상대 계열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을 배치해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속소장이 해당 변화의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인데 조금 언밸런스한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모집 단위 논술 종류로 구분이 조금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문과 언어형, 문과 수리형, 이과 언어형, 이과 수리형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과 언어형과 이과 수리형은 기존의 논술 전형 목적성과 부합하는 만큼 다를 것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고 문과 수리형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능합니다. 내신이나 비교과로는 성균관대학교 라인을 도전해보지 못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자신이 있고 수학에 확실히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본인 소속 계열이 문과이든 이과이든 상관없이 나는 인문사회과학 전공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성균관대학교의 네임밸류를이라고 외치며 달려들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과 언어형 조합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논술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지원 맥락을 고려해보면 평소 데이터 읽는 거 좋아하고 수학적 역량이 충분한 문과 학생이라면 수리 논술이나 사회과학 논술 보는 곳을 중심적으로 찾자. 그리고 수학은 학을 떼일 정도로 싫어하는 대신에 논리 찾는 거 좋아하고 본인 생각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 문과 학생이라면 순수 인문 논술 보는 곳 중심적으로 찾자가 주 맥락인데 하단에 적혀있는 사항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과 계열 논술, 논술우수 언어형 전형 모집 단위는 글로벌 융합 학부를 제외하면은 죄다 수학 영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집 단위 특성상 수학적 역량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문과 학생들은 해당 조합을 언어형 논술이기 때문에 기피할 것이고 수학을 싫어하는 문과 학생들은 해당 조합을 수학 영역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필수 포함 때문에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수학을 싫어하는 이과 학생들 역시 수학 영역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필수 포함 때문에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수학을 좋아하는 이과 학생들만 남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굳이 이과 수리형 조합을 버리고 이과 언어형 조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음표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전형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과 모집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언어형 논술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과 학생들의 교차 지원을 노리고 모집 인원을 분배를 해놓을 것인데 쟁점이 되는 수학에 대한 점을 함께 감안을 해보면 뭐지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물론 예상되는 바가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사실 석소장이 논술 관련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해당 사항은 이 정도만 말씀해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래저래 문과 수리형보다는 이과 언어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면모가 있는 만큼 나아가서 성균관대학교 논술 논술우수 전형은 알게 모르게 수능 성적 보고 납치해 온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있는 만큼 논술 전형 자체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관건이 되리라 예상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총 6가지의 수시 관련 사항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딱히 다룰 의미가 없는 요소들을 제외하면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사항만 남아서 그 부분만 다루고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2026학년도에 들어서 해당 전형에 생긴 변화는 주요 과목과 기타 과목의 분리 계산과
결과 교과 실질 영향력 강화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25학년도까지는 주요 과목이든 기타 과목이든 상관없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급이 모두 기재된 교과라면 구분 없이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의 환산 점수를 활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6학년도부터는 내신 등급이 메인이 되는 주요 교과목 A군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환산 점수인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6점, 3등급은 90점을 활용하고 내신 등급의 격가지라고 할 수 있는 기타 과목 B군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의 환산 점수를 활용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해당 변화의 역할은 이수단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등급 간 격차가 더욱 커지게 하는 식으로 교과 A군 70%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2025학년도는 주요 과목이든 기타 과목이든 1에서 3등급 각각 2점과 3점 차이 나게 해줄게. 그리고 2026학년도는 주요 과목은 1에서 3등급 각각 4점과 6점 차이 나게 해줄게. 기타 과목은 어차피 이수단위 합쳐봤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기존처럼 1, 3등급 각각 2점과 3점 차이 나게 해줄게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균관대학교와 마찬가지의 변화를 일으킨 학교로는 고려대학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2026학년도에 들어서 교과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균관대학교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솟는 충원률 이슈가 매년 중대한 문제로 꼽히는 만큼 서류 20%의 정성평가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 상관없이 내신만 믿고 도전해서 합격을 하고 이후에 그 내신 덕분에 다른 곳으로 빨리 올라가는 학생들이 다수 유입될 것이 뻔해서 고려대학교처럼 서류 20%의 영향력을 줄여버리기보다는 교과 80%의 실질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식의 방법을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큰 맥락에서 의도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디컬 계열이 쭉쭉 빨아올릴 환경에 대응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뭉뚱그려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게 격차를 두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다소 비약이 있기는 하지만 1점부터 10점까지로 구분되던 환산 점수를 활용하던 기존 체계에서는 9.12점과 9.15점 모두 9점으로 뭉뚱그려지니까 평가적 분별이 어려워서 1점부터 100점으로 더 꼼꼼하게 나눈 다음에 912점과 915점을 확실하게 나누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중에서는 9.12점이 그대로 912점으로 환산될 줄 알았는데 새로운 환산 점수 방식을 도입해보니 904점으로 훅 떨어지는 학생도 910점 정도로 살짝 떨어지는 학생도 다수 발생을 할 것이고요. 이래저래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모두 교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2026학년도에 들어서 입결이 표면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하니까 2025학년도 입결만 무작정 믿고 지원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등급별 환산 점수 변화에 따른 콘텐츠를 추후에 다뤄보고자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역시 자유전공, 무전공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안내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 계열 면접은 MMI 면접과 비스무리한 가치평가 중심의 재시문 면접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2026학년도에 들어서 1단계 선발배수 5배수 모집 단위로 새롭게 합류한 글로벌 융합 학부도 마찬가지의 재시문 면접을 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올해 솔루션을 진행해본 결과 또한 실제 합격자들의 면접 후기를 들어본 결과와 충원율 등을 고려하면은 재시문 면접 기반의 2단계 면접 평가의 변별력이 과연 제대로 작용했을까 싶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2025학년도 입결 분석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2025학년도 당시 성균관대학교 자유전공 계열 지원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류 기반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을 모두 준비시키느라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합격을 다 시키기는 했지만 부디 올해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 성균인재 전형의 세부 설명에 학생부 종합 면접형 과학인재 전형처럼 재시문 면접인지 서류 기반 면접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입시 설명회를 쫓아다니지 못하는 지방권 학생들은 물론 직접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서 알아보지 못한 학생들도 면접의 종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품어보며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